여러분들의 귀를 잠깐 더럽히겠습니다. 광대라 하는 것은 제예른 인물치레, 둘째는 사설치레, 기지차 득음이요 기지차 너름세라, 너름세라 하는 것은 구성이 구맵시 있고 경각의 천태만상 위선의기 천변만화 자상의 풍류걸 귀경하는 남녀노소 울게하고 웃게하는 기구석 김앱씨가 어찌 아니 어려우랴. 득음이라 하는 것은 어음을 분별하고 명료를 변화하여 오장에서 나는 소리 노락하여 자낼제 기 또한 어렵구나. 사설이라 하는 것은 정금미욱 좋은 말로 분명하고 완연하게 색색이 금상첨화 칠무단장 미부인이 병풍뒤에서 나셔난 듯 사모야 밝은 날이 구름 밖에 나오는 듯 쇳눈 뜨고 웃게 하기 대단히 어렵구나. 인물은 천생이라 변풍할 수 없거니와 원언난이 속판이 소리하는 범례로다. 령산초장 나스름이 은은한 청계의 수가 얼음 밑에 흘러는 듯 끌려내는 목은 순풍에 뱉노는 듯 차차로 들리는 목풍에 노전 기어다 도두어내는 목은 만장봉이 솟구는 듯 툭툭 끌려내는 목은 폭포수가 쑤치는 듯 장단무저 변화무싹 이리 농락 저리 농락 아닐리따는 말은 아리따운 제비말과 공교로운 앵무소리 중머리 중중머리 진양조를 달아두고 놀아도 걸리다가 떨치다가 총은 흙에 나는 목은 단산의 봉에 우름 청청 흙에 뜨는 목은 청천의 하계의 우름 애원성 흐르는 망령의 비파소리 무수히 농락변화 불시에 튀는 목은 병력이 부딪히는 아무질 타고 병소띠 태산이 흔들리듯 어느 변화하여 낙무간 천찬 바람이 쓸쓸하게 부는 소리 좌상이 실색하고 기경꾼이 낭한다. 이러한 멍된 노름에 어찌하니요 어려랴 그렁거리고 놀아보자. 이게 이제 김일구 씨의 광대가인데 엊그제 이 동네에 아는 분이 이렇게 그 친척들이 왔는지 식사하러 가는 모습이 보여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잠깐 구경하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한 바퀴 돌고 그러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9명. 애기들도 몇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 큰댁 식구들이 왔다고 하는데, 제가 끝날 때 이 광대가를 한 곡 불렀는데 애기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둥실둥실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 젊은 엄마 아버지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애기들이 좋아하니까. 예, 그들이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래서 아 이게 김일구씨 광대가는 그 애기들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그 속도감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러고서 그 지난주에 그 박동진 씨의 그 발굴된 광대가를 전주 MBC에서 하는 것을 보고서 그걸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과장하자면 한 수십 번?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감칠맛 나고 진짜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뭐 박동진 씨 나서 자란 데가 여기 무릉리거든요. 그 옛날에는 그 영기군 무릉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공주시 무릉리가 됐어요. 여기서 몇 발자국 한대요.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정감이 가는 건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 맛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 박동진 씨 광대가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거로 읽으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송옥의 고당부라든가 조작원의 락신부. 도대체 이런 게 뭐냐? 사람들 몰라.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부터는 뭐 오늘처럼 여기다 많은 시간을 쏟을 수는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간단하게 뭐 송옥의 그 고당부를 그 중요한 부분 몇 군데만 딱 끄집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짧게 해서 다음부터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할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이 박동진 선생이 남긴 그 광대가 이게 옛날 이제 저쪽 그 전북 고창의 그 독립 신재호 선생이 정리하신 그런 건데 이거를 실제로 전체를 다 부른 분은 박동진 선생 그 당시밖에 우리는 못 보니까 그것도 있는지도 몰랐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죠. 먼저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복음의 문장 후걸 절창으로 지어내서 후세에 유전하나 다 모두 허사로구나.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문장 속에서의 호걸들 그분들이 아주 절창 더 이상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지어낸 것이 뒷세상에 이렇게 남아서 전해지지만 그러나 다 모두 어찌 보면 다 헛된 일 같구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재호 선생의 그런 것으로 남아있는 데는 호걸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박동진 씨가 부른 문장 호걸이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느낌상으로는 더 좋아요. 문장 호걸이 호걸 문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문장 호걸이 그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다음에 송옥의 고당부며 조작원은 낙신부는 그 말이 정명한지 네 눈으로 보았으며 송옥이라는 분은 이분은 그 전국 시대에 초해왕 때 그 유명한 구론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 구론의 후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출신인데 그래서 그 구론이라는 분이 아주 뭐라고 할까 굉장히 신비하면서도 상당히 가슴을 울리는 그런 초사, 리속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남기는데 이 송옥이 또 고당부라고 하는 것을 또 남겨요.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에게 이 송옥의 고당부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작원의 낙신부. 이 조작원은 좀 전에도 했었지만은 우이문제 우이문제 조비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조식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절세인 문장가였어요. 근데
우위 문제가 정치를 무지 잘한 사람인데 유독 우위 문제가 실패한 부분이 바로 야우 문제예요. 아우를 너무 질투했어요. 그러니까 아우가 워낙 뛰어나니까. 근데 그 조작원이 낙신부라고 하는 걸 줘요. 그 낙수 물가에 사는 신에 대해서 노래한. 요거는 다다음 주에 제가 해드릴게요. 그 예. 조식의 한번 칠보시도 한번 아주 의미가 큰 시니까 칠보시 같은 경우도 한번 해주면 더 좋죠. 예, 그렇죠. 그건 제가 그 사자성어 할 때 그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여튼 그것도 제가 그러면 낙신부 소개할 때 칠보시도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정령한지 네 눈으로 보았으며, 이 정령의 뜻은 한자 사전상으로는 두 가지예요. 정령이라는 건 어떤 진실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간곡한 어떤 그런 정성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첫 번째, 좀 진실에 가까운 그 말이 진짜인지. 왜냐하면 이건 송옥의 고당부랑 조작원의 낙신부를 보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송옥의 고당부는 여신을 만난 이야기고, 조작원의 낙신부도 여신을 만난 얘기예요. 여신? 여자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신을 눈으로 봤어?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눈으로 봤냐? 말하자면 이런 말처럼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 진실한지 누가 눈으로 보았냐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와룡선생 량보음은 삼장사의 탄식이요, 정절선생 기거래사 처사의 한정이며, 리청원의 원별리와 백낙천의 장안가며, 원진의 련창궁사 리교의 분음행이 다 쓸어 허망한 사설을 참아오지 듣거니야. 예, 지금 이제 와룡선생은 여러분도 잘 아는 제갈공명, 제갈량이죠. 이 제갈량이 량보음이라는 걸 읊어요. 거기에서 이 사명의 장사를 갖다가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주, 3주 후에 와룡선생의 양보음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절련 선생 기거래사는 처사의 한정이며, 처사의 한정이라는 건, 처사라는 것은 우리가 조정에 있는 사람의 반대라고 보면 돼요. 처사는 그렇게 이 한적한 것에 물러나서 이렇게 거처하는 사람, 그게 처사예요. 그러니까 벼슬살이라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정절 선생은 도연명입니다. 도잠 도연명이 기거래 사는 그 양반이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한 20여 년 하던 뜸뜸이 했었지만, 그것도 그 벼슬살이를 완전히 때려치고 처사로 돌아가면서 그 한가함, 그리고 고요함, 그것을 갖다 노래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다음에 리청년의 원별리. 리청년은, 이 청년은 어디서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예, 바로 우리 집을 제가 청년도관이라고 하는데 바로 요겁니다. 저도 짓고 나서 알았어요. 우리 집 옥호 집의 이름을 청년도관이라고 제가 불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청년이라고 하는 호를 쓴 사람이 이태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은 이백을 가리킵니다. 이태백. 그 이백의 원별리, 멀리 이제 만날 수 없게, 그런 의미예요. 아주 멀리 별리 이별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2200의 원별리는 이거는 제가 그대는 들었지만 이게 바로 아항여영을 읊은 거예요. 예, 이게 순임금의 부인, 예, 그거를 읊은 거고, 다음에 백낙천의 장안가, 백거의 백낙천. 이 백낙천은 당현종 때로부터 한 60여 년 흐른 뒤, 어디에 갔다가 바로 당현종과 양귀비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럼 우리가 노래를 한번 공께서 한번 이렇게 붙여보라고 친구가 권유해가지고 친구는 글을 쓰고 백낙천은 예 말하자면 이 노래를 갖다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절창이에요. 특히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아주 절창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노자할 때도 잠깐 제가 비춰줬는데 그 부분도 시험가니까 장안가를 저기 예. 관광같이 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서 어디서 시안에서. 시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당현종과 양귀비가 저승에서 만나가지고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을 놀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안가고, 다음에 원진의 련창궁사는 이 원진이라고 하는 분이 련창궁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거기에서 역시 바로 뭐라고 하나요? 과거에 이 연창궁이 한 무제가 어떤 상소로운 어떤 그것을 발견한 곳이라고 해서 그 기념해서 만들었던 곳인데 그것이 후대에 이제 말하자면 피페이지죠.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이렇게 영화로운 때 그리고 세태한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읊은 그런 거고 이교의 분음행도 이것도 당태종 백낙천의 장안가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이 애정을 위주로 한 그러니까 애절한 당태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얘기했다면 리교의 분음행은 양귀비로 인해서 말하자면은 사실은 양귀비로 인한 건 아니죠. 당태종의 문제인데 여인 애국게 이제 당한 거지만 같이 한몫했으니까 당현종의 초기 개원의 치를 열었을 때 얼마나 훌륭했던가. 근데 후대에 알록산의 사사명의 난을 만나면서 쑥밭이 되는 그것을 이 영고성세에 대해서 그걸 허물하는 그런 말하자면 노래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다 쓸어 허망한 사설을 참아 어찌 듣거예요. 이것은 모두 다 허망한 그런 사설이야. 근데 이게 허망한 사설이라는 게 뭐냐면 이들의 말이 되게 허랑하고 이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의 일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읊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하기 아주 쉬워요. 그건 아니에요. 요 자체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거 다 허망한 얘기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그냥 허망한 것을 노래한 거라는 거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우리 자신도 허망해지니까 차마 듣기가 되게 어렵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부귀영화난 일장춘몽 가소롭거나 사실은 이 말은요,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분들 말이. 그래서 부귀영화, 한바탕에 봄꿈에 불과해. 깨고 나면 참 허망해. 그러냐, 유연, 생리사별, 누아니 탄식하려. 그냥 길고 긴 나고 헤어지고 죽고 떠나가는 이거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탄식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거려천지 우리행락 강대행세가 솔시고. 거려천지. 이게 거려라고 하는 것은 살 거자, 띠집여자인데, 그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방바닥 삼아, 그렇게 떠도는, 우리 행락. 그 행락이라는 것은 다니면서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방 삼아, 그렇게 다니고 있는, 우리 광대 행사가 참 좋다. 이거 얼마나 좋냐. 이거 즐겁고. 그러나 광대 행세 사실은 또 어렵고 또 어렵구나. 라고 이렇게 독리 신재호 선생이 이렇게 이 광대가를 세 개의 장으로 나눈 첫 장은 특히 중국의 아주 뛰어난 그 문장가들의 그거를 통해서 허망함. 그것을 얘기하고 또 그런 허망함을 우리 광대들은 노래한다. 그것을 공연한다.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보시죠. 강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래 둘째난 사설치래 기지차가 득음이요 기지차가 득음세라 노름세라. 예, 요까지요. 여기 지금 이 경우에도 보면 광대에게 필요한 사 요소를 지금 여기서 딱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물이다. 그리고 이 칠해라는 말은 우리가 제사칠해니 인사칠해니 하는 그런 거에서도 잘 나타나지만 별 의미는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물이 좋아야 돼. 광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설. 말씀이 좋아야 돼. 요구를 하든, 뭐를 하든, 말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제대로 된 소리를 가져야 돼. 득음. 소리를 터득하다. 그리고 네 번째가 노름새. 이게 인전 제가 여기 예를 들면 위에서 다스로 허망한 사설을 차마 어찌 듣거디야. 이거는 박동진 선생님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옛 거에서 찾은 거를 그것이 느낌이 좋아서 그대로 썼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옛 것에서 찾아보니까 노름새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름새라는 말에서 그것이 후에 너름새라는 거로 좀 더 의미가 확장됐구나 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름새라는 걸 찾아서 여기 써줬어요. 자, 이제 계속 하시죠. 저요? 네. 네. 구성시고 몇시 있어. 노름새라 거기. 기지차가 노름새라 하는 것은 구성시가 맵시 있어 절각의 천태만상. 위선 이혼 천하 천변만화인가? 예. 천변만화. 그 뒤에 있어요 한글. 예. 자상의 풍류 상헐 호걸인가요? 호걸덜가 기경허는 남녀노소가 웃게하고 웃게허니 어찌 아니 어려우며. 예, 거기까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노름새 항목 맨 마지막부터 한 거죠. 제일 끝에 것부터. 그래서 노름새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사람들이 귀성입구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 박동진 선생님은 귀성 찌구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신재호 선생 거기에도 구성 찌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귀성 찌구. 그래서 제가 이 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찾아보니까 역시 구성이 맞다. 제가 추측한데. 그런데 예전 걸 찾아보니까 구성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찾은 거예요. 구성. 어떤 시스템, 조직. 아주 조직이. 이게 구성 찌고, 그리고 맵시스. 경각, 순식간에 천태만상.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우선의기, 어떤 때는 신선이 됐다가 어떤 때는 귀신이 됐다가 그러면서 아주 천변만화, 굉장히 동적인 모습이죠.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니 좌상에 앉아있는 풍류호걸들과 여기서 덜과 이런 부분은 이거는 이제 박동진 선생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귀경하는 남녀노소가 웃게하고 울게헌이에요. 근데 그 김일구 선생은 어떻게 했냐면 울게하고 웃게헌이라고 했죠. 그분은. 근데 박동진 선생님은 웃게하고 울게헌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얼마나 어려우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해보시죠. 계속. 득음이라 하는 것은 오음을 분별하고 룩륜을 변화하여 오장에서 나난 소리 농락하여 자아낼 제기 또한 어렵구나. 예, 여기에 지금 요 가로를 쳐놓은 것은 박동진 선생님은 하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가끔씩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뒤도 제가 가로를 쳐놨거든요. 그 박동진 선생님이 안 한 부분은. 근데 그 부분은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분명히 요 경우는 이분이 빠친 거예요. 예. 노래하면서 그 빠쳤는데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부르신 거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그 당신이 그건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리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오음, 궁상각추 그걸 분별하고 육률은 그 제가 저번에 천자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랍니까 율려조양 육률과 육료로서 음향을 조절한다 해가지고 사실 12음이에요. 그리고 그 12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공통이 그게 제가 전 세계가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국 드라마 보면서 알게 됐어요. 거기에서 그 12 모든 것은 12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그 육률은 12음을 변화하여 오장에서 나는 소리를 농락해가지고 그것을 딱 자아내는데 자아낼지 그것 또한 어렵구나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사설이라 하는 것은 저요? 네, 계속 하셔요. 정금 미역 좋은 말로 분명하고 완연하게 색색이 금상첨화 칠보단장 미부인이 병풍 뒤에서 나오는 듯 삼호야 밝은 달은 구름 밖에 나서난 듯 새눈을 뜨고서 웃게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라. 예, 거기까지. 이 사설이라는 항목에서는 정금묘, 정금 아주 제대로 단련시킨 수없이 해가지고 아주 그 액기스를 뽑아낸 그 쇠, 정금, 미역 아주 아름다운 그런 좋은 말로 이 좋은도 이거 옛 언어예요. 예, 그걸 좋아서 제가 썼어요. 발음이 좋아서.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판소리니 단가를 들으면 그 보통 다른 이렇게 서양이든 우리나라든 유행가든 이렇게 보면은 발음이 불분명한 게 굉장히 많죠. 근데 판소리나 단가는 특징이 뭐냐면요. 발음이 아주 분명해. 굉장히 분명해. 그게 달라요. 바로 그 부분. 분명하고 그러면서도 완연 아주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부드럽게 그러면서 색색이 금상첨화. 색색이 금상첨화. 요런 색 저런 색 우리가 각색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기 색색은 그 각색 요런 경우에는 또 저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 전부 다 금상첨화야. 그 자체로도 좋지만 마치 비단옷 위에 꽃까지 꽂은 그게 금상첨화거든요. 근데 그리고 칠보단장한 그 7가지 보물로 그 분바르고 이렇게
얼굴 꾸민 아름다운 부인이 병풍뒤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사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박동진 선생님은 어떻게 부르냐면 삭색이 금상치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 박동진 선생님은 칠보단장 미부인한테 이걸 연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다 연결되는 말이지만 그 어른은 그래서 그분이 보기에는 금상첨화보다는 금상치마가 맞는 게 아닌가라고 당신께서는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제가 그건 재밌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모야. 사모는 잘 아시지만 3 곱하기 5입니다. 그래서 15일. 보름달 얼마나 밝아요? 예. 그 3, 15. 보름달 밝은 달이 구름 바깥에 나셔난 듯. 이게 이제 나서는 듯이라고 지금은 하는데, 이 코트 되게 좋더라고요. 나셔난 듯. 구름 밖이, 이것도 이제 고어죠. 구름 밖에 나서난. 새 눈을 뜨고서 웃기기가 대단히 어렵구나. 이거를 그 박동진 선생님 거기에는 서이로 나와요. 그게 세 개의 눈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거를 다른 분이 잘못 다른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 가사를 다른 분이. 이거는 새 눈. 아주 눈을 우리가 되게 웃을 때 보면 눈이 가늘어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가늘게 눈 뜨고 웃게 하기가 정말 어려워 사람들. 우리가 흔히 코미디언이 제일 어려운 뭐 그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막 웃게 하는 거 바로 그런 말이죠 지금. 자, 그다음 해보시고. 인물은 천생이니 전통할 수 없거니와 완안한 이 판속이 소리하는 법례로구나. 예, 여기 인물은 천생, 인물은 하늘이 낳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뭐 변통 어떻게 바꾸고 꾸밀 수 없어. 그러나 원원한 으뜸이 되는 또는 기본이 되는 이 판속이 소리오는 법례로구나. 이거를 박동진 선생님은요 어떻게 불렀냐면 원원한 이 속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전 딱 오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이 판속이라고 전부 다 독립 신재호 선생도 그렇게 돼 있고 했는데 박동진 선생님이 이속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이제 공부하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이 이 광대과를 연구한 그런 논문들 같은 거 보면 원원한 이속판이 소리오는 법례로구나 해서 법례를 살해하는 내자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법례가 맞다. 예법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법례라고 하는 사례로 봤을 때는 이 아래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개 이쪽 광대가 연구한 분들이 보면 원원한 이 속판이 또는 이 판속이 소리와는 법례하는 사례 내자를 썼을 때는 이 아래에 어떤 목은 이런 목은 저런 목은 또 낮은 목은 높은 목은 돌리는 목은 뭐 이런 식의 것으로 요 마지막 구절을 봤는데 역시 아니에요. 문장 구조를 보나 뭐를 보나 원원한 이 판속이 소리하는 법례로구나 하는 것은 우의 네 가지를 가르쳐요. 예, 이거는 연구하시는 분이 잘못 보신 게 아닌가. 그거는 전 시간에 저도 원원한 이 판속이 소리하는 법례로구나 이 말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그분도 아마 좀 그렇게 좀 많이 힘들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그렇지만 느낌으로 보면 인물칠해, 사설칠해, 그리고 득음, 그리고 이 노름새 이 네 가지가 바로 소리하는 것에 아주 예법이다. 법례라는 것은 예법이라는 소리거든요. 법례나 예법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진짜 예법이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민홍석 씨. 네. 그 다음 읽어보시죠. 영산초장 다스름이 은은한 청개수가 여름 밑 흐르는 듯 끌어올려내는 몫은 순풍에 배노는 듯 돌려내는 몫은 봉해로전이 만연하고. 예, 거기까지. 지금 이게 영산초장 다스름이 그렇게 해서 이게 이것도 옛 언어예요. 지금은 다스름이라고 쓰죠. 그런데 그 예전에는 이걸 다스름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산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산해상 뭐 이렇게 하는 그 부분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이 소리 자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소리하는 처음 대목, 소리를 처음 낼 때 그게 영산초장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마치 검은고 같은 경우도 평조 다스름이니 이 계면 다스름이니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본곡을 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연습하듯이, 마치 판소리 하는 분들이 단가로 목을 풀듯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처음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고를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은은히 흐르는 청개수, 맑은 신한물이 얼음 밑에 흐르는 듯. 그러니까 그것은 되게 얼음 밑에 흐르는 것은 센 소리가 나진 않죠. 네, 좀 고요하면서 그러죠. 바로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끌어올려 되는 목은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박동진 선생님의 어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끌어올려내는 목은 순풍, 아주 순하게 부는 바람에 배가 노는 듯. 그리고 이제 이 둘리어내는 목은 이게 이렇게 뭐랄까 좀 곡절 있게 하는 그런 목은 봉의 노전이 완연하고. 그래서 봉의 노전이 완연하고는 제가 전 시간에는 이걸 조금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 봉의 노전은 중국 애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도 나온답니다. 이게 구양수, 송대의 명재상이었던 구양수가 쓴 치홍전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애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배운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구양수가 이렇게 말하자면 좀 미움을 사요. 이렇게 정적을 제거하고 막 이렇게 하는 데에서 너무 심하지 않냐? 그거 상수 올렸다가 미움 사가지고 말하자면 지방 태수로 자천이 돼요. 그래서 남방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지방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놀면서 술 마시고 또 술 마시다가 그분들 취해가지고 쓰러져 자면 자기도 그 속에서 쓰러져 자고, 말하자면 이런 모습들. 그래서 태수가 자고 태수가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 태수가 누군가 하면 바로 구양수야. 말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렇게 상당히 재미있게 그런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봉우리가 돌고 길이 굴러가고 이게 아니고요. 봉우리의 길이 회전 이렇게 길목을 살짝 돌아가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봉우리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 가는데 그 길에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비를 살짝 돌아가면 그 소리예요. 이게 봉해노전. 그래서 이번에 아주 제대로 된 뜻을 찾았어요. 제가 봉해노전을. 그것이 완연하고. 예. 그 다음 또 읽어보시죠. 만장봉이 불끈 솟아서 툭툭 굴러내리는 목, 폭포수가 솟치는 듯 장단구조 변화무궁, 이리롱락 저리롱락. 예, 됐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도두와 이제 그동안에는 그래도 이 처음 소리를 다스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은은하게. 그 다음에 좀 끌어올려 보고, 그 다음에 싹 곡절 있게 곡을 좀 바꿔보고, 말하자면 소리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확 돋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소리를 갖다가 말하자면 하는 게 두은 게 막 올려버리는 거죠. 팍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만장봉이 불끈 솟아서 이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까지 했는데 이거는 그 만장봉이 솟구치듯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알아온 그런 가사인데요. 근데 이분은 이제 만장봉이 불끈 솟아서 툭툭 굴려내리는 목까지 이렇게 이분은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 일리가 있는 것도 같아요. 이 박동진 선생님이 그렇게 부르는. 그리고 이 폭포수가 솟치는 듯 장단, 보저, 변화무궁. 이 박동진 선생님 소리고 김일구 씨 경우에는 그 변화무쌍이라고 거기는 돼 있죠. 변화무쌍. 장단보저 변화. 근데 박동진 선생님 변화무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리 농락하고 저리 농락해요. 자, 그 다음 안일리 또 해보셔요. 이리 농락, 저리 농락, 안일리 짜는 말은 아름다운 제비말과 공교로운 앵무소리라. 중머리여 중허리며 허성이며 진양조 달아두고 걸리다가 거치다가 들치다가. 예, 거기까지. 지금 이게 이제 지금은 안일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자, 내가 지금부터 한번 소리를 해보겠다. 말하자면 이런 식들을 이야기라든가 하여튼 그런 이 중간에 넣는 말 또는 처음이나 끝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안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안일이 짜는 말은 아름다운 제비말 또 공교로운 앵무소리 이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름 뚱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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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면 이런 것만을 하지만 때로는 뭐도 해? 아무 소리도 안 해. 바로 그 허성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치 우리 그 한문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보면은 그 어조사야, 어조사의, 뭐 언제고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뜻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어떤 문장 같은 경우도 보면 그것을 굳이 해석 안 해야만 그게 문장이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우리 소리라고 하는 것도 꼭 다 소리로 표현돼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거 허성 들어가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 중머리라는 게 아마 지금의 중중머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예전에 이제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달아두고 걸리다가 거치다가 들치다가 이렇게 이분은 하셨는데 제가 이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달아두고 놀아두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놀아두고 달아두고 놀아두고 걸리다가 떨치다가라고 이렇게 김일구 씨 그 소리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분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이 노래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다룬다는 거죠. 자, 계속 해보세요. 청원하게 난한목은 단산의 봉우름, 청청하게 뜬 한목은 청천의 하루우름, 애원성이 흐르는 목은 황양의 비파소리라. 예, 거기까지. 청원하게. 그냥 맑아서 멀리까지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목은 이건 단산. 이 단산이라는 것은 어떤 말하자면 상상상의 그런 산이죠. 그래서 그 봉이 이렇게 붉은 단석을 먹고 뭐 이런 그런 그 봉의 그 울음소리 있다. 그리고 청청 맑고도 맑게 이렇게 탁 떠오르는 목은 그것은 그 청천 저 푸른 하늘에서 우짖는 학의 울음소리 같다. 그런가 하면 또 애원성
슬프고 또 어떤 원한, 말하자면 원망, 이런 것, 슬프고 원망이 그렇게 서려 있는 그런 목은 황영의 비파소리. 황영은 바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원별리, 리백이 다룬 원별리에 나온 순임금의 부인, 요임금의 따님이면서 자매죠. 아황여영입니다. 아황여영의 뒷글자를 딴 거죠. 그래서 황영이라고도 하지만 영왕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이게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황영의 비파소리다. 그래서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무수히 농락되나 불시에 튀난 몫은 극력이 부딪히듯 이모질타 후령소리는 태산이 흔든한 듯 변화하여 랑목 한찬 찬바람이 소스럽게 부는 소리. 왕소군의 출세곡과 척부인의 황곡가로다. 예, 거기까지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무수히 농락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목소리도 불시에 이렇게 막 탁 그렇게 일어나는데 불시에 또 튀는 목이 있어. 그 목은 어떤 거냐면 병력, 우레소리가 서로 부딪히듯. 그냥 우레만 쳐도 대단한데 우레소리끼리 서로 부딪혀. 그러면서 암호질타 호령소리. 그래서 이 암호질타는 여러분들이 통감에서 보셨어요. 한신이 유방에게 장군으로 임명되어서 그랬을 때 경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유방이 물어요. 그때 유방이 항우를 평가하는 대목에서 항우를 좋게 평가하면서 그 다음에는 확 깔아뭉개죠. 바로 좋게 평가하는 그 대목의 한 대목이에요. 항우가 암호질타를 하면 암 부르짖어, 오 성내어, 질타 꾸짖어. 그렇게 하면 만인이 꼼짝 못한다.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이 암호질타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신재호 선생도 그렇고 지금 김일구 씨도 그렇고 음아질타라고 이걸 잘못 읽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음자 벙어리 아자를 쓰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되는 거죠. 벙어리가 어떻게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분들이 잘못 다뤄놓은 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암호질타로 확실히 고쳐야 된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암호질타 호령소리는 태산이 흔들리는 듯.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것이 변화해가지고 낙목 한천 가을이죠. 가을에 나무에 잎 떨어져 또 하늘에 차가운 기운 서려 그렇게 하면서 소설하게 쓸쓸하게 부는 소리. 이거는 이 김일구 선생의 곡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김일구 선생이 일부러 뺐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면 안 어울려. 지금 애들이 듣게. 예.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근데 뭐 이게 이 박동지 선생 소리로 하면 뭐 괜찮아요. 그래서 왕소군의 출세곡과 척부인의 항곡가로다. 왕소군은 이 흉노족으로 시집간 후궁이에요. 그래서 병방으로 가기 위해서 관문을 딱 떠나가면서 부르는 곡. 사실 왕소군이 부른 노래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왕소군의 출세곡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다음에 척부인의 황곡가. 이 척부인의 황곡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척부인은 그 유명한 유방의 애첩이에요. 항우의 애첩은 스스로 자결하죠. 이렇게 사면 초가시에. 우희. 그런데 유방의 애첩인 척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방의 애첩인 척부인은 유방이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엄청나게 사랑해가지고 한시도 곁을 못 떠나게 했는데 유방이 죽고 나서 유방의 부인인
한테 철저히 당해요. 굉장히 철저히 당해요. 그게 첫 부인인데 문제는 첫 부인은 이분이 그 춤을 잘 췄다고 그래요. 그 춤을 잘 추고 그리고 이 노래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남긴 노래가 한국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는 안 나와. 첫 부인 한국가. 우리나라 명창 황대 자고로 많지 있건만은 이왕은 물론하고 근래 명창 누구누구 명성이 자자하여 사람마다 칭찬하니 이러한 명창들을 문장으로 비일진데. 예, 됐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명창광대, 이 소리광대라는 소리죠. 자고로 많이 있건만은인데 이분은 그 박동진 씨는 많지 있건만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심재우 씨 그런 데는 기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박동진 선생님은 이왕이라고 하셨고요. 이왕이 더 느낌은 좋아요. 같은 소리죠. 기왕이나 이왕이나. 그래서 특히 근래 요즘의 명창은 누구누구 있지? 그래서 명성이 자자해. 명성이 양 사방에 떨쳐져 있어서 사람들마다 다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명창들을 문장으로 비할진대. 이거를 이제 박동진 선생은 옛날 문장으로 말하건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본래 문장이 더 좋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사사 이렇게 나가니까 그거 일부러 그랬고요. 계속 읽어보세요. 송선달 홍록이는 타성주옥 방향무인 화란춘성 만화방창 시중천자 리태백이요. 예. 지금 이거 요즘 사람들 이거 보면 이거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설명해야 돼. 근데 이제 이 박동진 씨는 이제 자기들 우리 때 선생님들이고 하니까 이걸 전부 다 씨를 붙여놓는데 씨 붙이면 안 돼요. 이건 이제 박동진 선생님이 그렇게 붙여서 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송선달, 흑록이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선달, 송흑록은 타성주역이요. 타는 침타자예요. 예. 침을 뱉으면 그것이 무엇을 이루냐면 주어, 구슬이 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소리하면서 치는 침이 구슬이 되는 정도예요. 그리고 방향무인이요. 이분이 좀 그런 기세가 있었나 봐요. 옆에 누가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여겨. 그러니까 자기만 있는 것처럼. 방향무인, 기고만장한 모습이죠. 그리고 화란춘성. 아주 이 난초가 활짝 피어나는 모습이 화란이에요. 이게 화평한 한자가니까. 난초가 확 피어나는 춘성. 이 춘성을 왜 봄성이라고 했냐? 이거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도 착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거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난초가 다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이러는 봄철의 성이에요. 봄철의 성. 거기에 만화방창이요. 온갖 꽃들이 바야흐로 활짝 피어나서 방창. 바야흐로 창 다 떨쳐. 그렇게 하는 시중천자 리태백이요. 시인들 중에 천자급에 해당하는 리태백급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빼어난 사람은 송흑록이라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각색이 이렇게 특색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네. 자, 그다음. 모동지 흥가비는 관산월색 초목충성 청천만리 학의 우름 신용성인 두자미로구나. 예. 이 동지라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지사나 마찬가지예요. 지사? 지사급에 해당하는 거와 같다. 그래서 부지사 뭐 이런 거죠. 동지 모 흥가비는
관산올세겨. 관산이라는 것은 이게 황곡관이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을런지도 모르죠. 관산은 고향산이에요. 관산은 고향의 산, 그리고 월색, 고향산의 그 달빛, 이게 그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죽여주는 거겠어요. 그 오늘날 도시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느낌이 안 나겠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알죠. 그리고 초목, 충성, 이 초목에서 벌레 우는 소리, 그리고 첨천만리, 이건 만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옛날 말로는 말이라고 해놨더라고 이분들. 그래 그냥 저도 그냥 말이라고 해놨어요. 청천만리까지 퍼져나가는 학의 울음이에요. 그런 것을 부르는 시를 짓는 성인, 시성. 대개인은 이태백은 시선이라고 말하고, 두보는 시성이라고 그 말하죠. 시중성. 그 두자미로구나. 두보. 그 200보다 10년 뒤에 그 태어난, 그러면서 200과 아주 절친으로 지내죠. 특히 이 두보가 200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그랬어요, 많이. 그래서 어떤 이렇게 현대에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어떤 정신병리학적이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조금 색깔 있는 그런 걸 쓰는 사람들은 이들이 동성연애한 거 아니냐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까지 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계속. 권생원 사인씨는 천층 절벽이 불끈 솟아난 만장폭포 울렁출렁 문기팔대 한태지며. 예, 이 생원 권사인은 천층, 한 층, 두 층도 아니고 이게 천층이요. 천층이 되도록 그렇게 높은 깎아지른 암벽이, 거기에서 불끈 솟아난 만장폭포가 울렁출렁하듯이 그렇게 문장으로 말하자면 그 팔대가로서 그렇게 일어난, 그렇게 당송팔대가라고 하잖아요. 그 지금 여기서 문기팔대라고 해요. 당송팔대가 중에 한 명인 한태지, 예, 지금 그걸 그렇게 말해요. 계속. 어디 신선달부터 해야 되나? 예. 신선달 만여비는 구천은하 떨어진다. 명원백로 맑은 기운 취가양주 두목지며. 예. 선달 신만여비는 구천은하요. 밤하늘이죠. 구천은 우리가 구중천이라고도 말. 구천 하늘, 그 깊고도 깊은 하늘, 그 멀고도 멀고 또 깊고도 깊은 그 은하수 세계에서 마치 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명월백로 아주 달 밝을 때 그 찬 이슬이서리, 그런 맑은 기운이 누구냐? 시과 양주 두목지역. 술 취해가지고 양주 지역을 지나가던 두목이란 사람이야. 두목은 자기 호를 목에다가 갈치자만 더 했어요. 그래서 목지가 호요. 그 두목 또는 두목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시과양주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이 두목이 이 남쪽 소조항주 그쪽 지역에 있다가 딱 북방으로 가는데 불려서 그때 말하자면 이렇게 남쪽이 이렇게 특히 홍등과가 엄청 발달돼 있어요. 그쪽이 북쪽도 뭐 물론 그렇지만, 근데 거기 있는 그 아가씨들이 아주 이 오빠 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이 두목지에 대해서 오빠 하지마, 슬퍼, 사랑해 이러면서 이 뭐를 던져주냐면 귤을 던져줘요. 그 귤을 던져주는데 이 두목지가 탄 이렇게 이 수레에
사람 그 아가씨들이 그 귤을 던져가지고 그게 귤로 한가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취가 양주 그 귤 만거 귤이 그 수레에 가득 찼다 하는 그 7가지 성어로 얘기할 때 그래요. 취가 양주 귤 만거 두목질 같은 게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서울에 갔더니 서울에서 아니 그럼 귤이 이렇게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그냥 내가 지나가는데 귤이 막 날라오네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죠. 아 여자들 보고 귤 날란다고 해서 주겠어요? 이 대단한 그 풍류남아죠. 자 계속이요. 황동지 해청이는 정막공산 밝은 달은 다장하게 웅장자와 두 재월 맹동이하요. 예, 이 동지 황해청이는 정막공산 아주 조용하고 그 쓸쓸하고 막 그런 그 텅 빈 산에 뜬 밝은 달. 그렇게 떴을 때 그런 상태에서 다정하게 웅창자와요. 웅창자와는 게 부창부수와 같아. 그러니까 이 그 수컷이 소리를 내면 암컷이 거기에 응답하는. 그러니까 부창부수와 똑같은 거예요. 웅창자와 그 순놈이 불러대면 암컷이 나 여기 있어요. 나 갈게요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웅창자와 두재월 두우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세요. 두견새입니다. 이게 두. 두가 이게 무슨 그 지부자 써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건물이라든가 어떤 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는 두견새 같아요. 두견새가 재월 달을 보고 우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사람 애간장을 녹인다고 하죠. 그 밤에 우는 그 두견새. 그렇게 하는 맹동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계속. 고동지 시관이는 동아 부자 옆이 남묘 은근하게 문답하는 거동 권관홍상 백낙천이요. 예. 동지면서라는 고수관이는 동아부자 이 동아부자 옆이 남면 이건 그 시경투이 그걸 빌려온 거예요. 우리 부 며느리 자 아들 동 함께하여 옆이 남묘 저 남쪽 일항에서 저 남쪽 밭에서 옆 그 들음식을 먹네. 그 우리가 들에서 일하면 예전에 이렇게 그 머리에 이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저도 어려서 그런 거 먹었는데 엄청 맛있어요. 들에서 먹었어. 그렇게 싸우는 그 삿밥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같이 먹는 거예요. 며느리 그 아들 함께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 그렇게 하면서 은근하게 상대 다치지 않게 그렇게 묻고 답하는 그런 행동거지 거동. 그러면서 권과농상 권과 가업을 권하다 수업을 권하다 그런 거죠. 어떤 거에 대한 농상 농사 짓고 뽕치고 하는 그거를 권장하는. 그래서 권과할 때 과자도 이게 수업 과자 과목 과자지만 이것도 역시 이것은 권하는 내용이에요. 과자도 이 경우에는 그 권에 붙어요. 그렇게 해석해야 순해요. 그 농사짓고 누에치고 하는 것을 권하는 백낙천이 해당돼요. 계속요. 김선달 개철이는 담탕허계는 산천연기 명랑한 산하영자 천운명월 구양수요. 예. 그 선달 김개철이는 맑지만 그러면서도 또 호탕해. 그렇게 해서 마치 어떤 산천의 신령한 기운을 띤. 그리고 또 역시 명랑 맑고도 맑은 산하영자예요. 산 아래에 보면 그림자가 저절로 져요. 저녁 때 보면 산이 그림자. 그런 것 같은 그러면서 천운명월 구양수요. 이거를 이 박동진 선생님은
부운명월 구양수라고 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이분 전 워낙 연세가 되셔가지고 굉장히 나이 든 어른 치고는 매우 분명하게 발음을 하는데도 몇몇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여러 번 들은 대목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근데 여기 보면 이건 부운이라고 당신이 발음했어요. 그 뜰부자. 그분한테는 부운명월이라는 게 맞아. 그러나 이 느낌으로 보면은 흘러가는 구름이 더 맞아요. 예. 흘러가는 구름 속에 밝은 달 같은 그런 또는 밝은 달에 그 주변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구양수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당신 말대로 하기보다는 예전 거 천운명울이 더 낫다라고 저는 이렇게 봤어요. 예. 계속이요. 송랑청 광록이는 망망한 장천벽해 걸릴 데가 없었으니 만리풍범 왕마힐. 예. 낭청 송광록이는 망망 아주 그냥 쭉 뻗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그냥 쭉 뻗어서 멀리 장천 길게는 하늘까지 뻗는 것 같은 그런 푸른 바다처럼 어디 걸리적거리는 데가 없어. 그런 곳에다 만리풍범 만리 그 바다에 풍범 돛담배 딱 띄운 것 같은 왕마일이요. 이 왕마일은 왕유예요. 왕유. 그 왕유라고 하는 분이고요. 근데 왜 이분은 마일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유마경의 주인공이 유마일 거사죠. 이 사람이 불교 신자 왕유. 그래가지고 그 스스로 자기는 유마거사처럼 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왕마일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왕입니다. 왕유. 예. 우리 어려서 외파리 시리즈의 유명한 그 왕유처럼 예, 그 왕유입니다. 물론 그분은 좀 다른 발음이지만 왕유는 당나라 때 미술사적으로 예. 그 굉장히 뛰어난 물인지죠. 남종화의 시조라고 했을 예.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주 시문도 잘하셨고 또 그림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또 그림에 대한 화론서도 써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남종화의 그림에 있어서는 시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왕마일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보충 설명이 아주 예, 감명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예, 계속하시죠. 주낭청 덕기는 둔갑장신 무수변화 농락하던 그 수단을 오묘불측 소동파로구나. 낭청 주덕기는 둔갑장신 둔갑술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장신 둔갑하에 몸을 딱 숨기고 그리고 무수히 변화 하루 수 없이 그 변화를 부리는 그렇게 농락하던 그런 그 수단을 오묘불측 소동파로구나. 이게 인전 기왕본에는 이게 신묘불측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박동진 선생님 오묘불측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오묘불측도 발음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래서 좀 과장하자면 수십 번 제가 들어서 오자를 찾아냈어요. 그 오묘불측 소동 요거예요. 네. 그 다음이요. 이러한 명창떨어 다 각기 소장으로 일세천명을 하였으나 각색구비 명창황대를 알고도 못행하니 어찌 답답치가 아니할거나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예. 여기 이러한 명창들 지금 쭉 흥록시 흥갑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그 명창들이 다 제각각 자기가 잘하는 거로 소장 장이라는 건 잘하는 거 봐죠. 잘하는 바 잘하는 것으로서 그런 거로서 일세천명 한 세상에 이름을 떨쳤어. 근데 이게 그 다른 데는 보면 그 원본 쪽에는 보면 이 천을 갖다가 이렇게
천명을 갖다가 이게 목숨 명자를 썼어요. 이름 명자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 한자를 다른 것 같다. 이게 일세 천명이 맞아요. 그래서 한신의 이름을 날리신 분들이야. 그러나 각색구비 명창강대를. 근데 그 각각의 색을 다 갖추어 된 그 명창광대, 소리광대를 어디 가서 찾아볼까? 즉,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위에 그 이 송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준왕청 덕기까지, 주덕기까지 이르는 이분들이 다 잘하는 이거를 전부 한꺼번에 갖춘 사람. 그걸 말하자면 종합, 집대성자. 집대성한 소리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겠지 그거야. 예, 그 각색구비를 어디 가서 찾아볼까? 야, 그 속을 알건만은 뭐 그렇게 왜 찾아볼 수 없는 그 속은 알아. 이게 왜냐면 모든 소리를 다 그렇게 갖출 수는 없어 인간이라는 게. 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그걸 못 행하니 어찌 답답치가 아니었거나. 야, 이러면 이것까지, 이러면 이것까지. 뭐 이렇게 때로는 애절하게,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삼엄하게, 때로는 아주 곡진하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다 갖추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건데 그건 어려운 거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역시 그래도 답답해. 그런 소리를 다 들어보고 싶은데 제대로. 그러면서 자,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우리가 거드렁거리다라는 것은 이게 여러 이게 느낌이 오는데요. 이 거드렁거리라는 것은 한번 폼 잡고 한번 놀아보자. 뭐 이런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 한번 한번 폼새 이렇게 한번 놀아볼까? 말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낸 건 우리가 이렇게 한문 공부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일상에서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접근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모르고 이걸 해요.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시간입니다. 자, 하여튼 감사하고요.